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66일 차. 오늘은요, 페이지 27,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 네, 여기 나갈 차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오늘 워드 없어서. 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데다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함 그 자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두었다. 무난무난한 삶이 있다, 그쵸? 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죠, 그쵸? 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오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이걸 보니까 저희 왜 엄마 생각이 이렇게 나요? 저희 엄마 맨날 신문에 오면은 그 마침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 따로 있잖아요. 전단지. 그네 모아두시면서 동그라미 땡땡땡 쳐가지고 지금 필요한 거. 그래서 할인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치는데 저는 그 엄마에 대한 그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막 아끼고 막 이런 게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잘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가격에 하나 더 주고 그러면.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엄마의 유일한 낙은 이제 그 평생 가정주부여가지고 언제 이제 할인이 시작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거기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쪽에 이제 마트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신문에 꽂아온 마트 있잖아요. 할인되는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뭘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하기스 할인하는 거 오려는 거 그게 저는 그렇게 있잖아요. 싫었어요 너무. 또 그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싫어서 아예 저는 오면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냥 버려버리고 막 이랬는데 좋은 거는 따라해야 되는데 그쵸? 할인되고 막 이러는 거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따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완전히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은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제가 그 근데 왜 주유소에 기름 넣는 거는 그렇게 아깝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지나가는 길에 어디가 싼 곳 있잖아요. 싼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미리 넣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는 길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여기 대구 교대 앞에 보면 싼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많이 가진 않는데 이거 가는 것만큼 게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그 주유소에 기름 넣는 거는 또 비싼 거는 넣기 싫더라고요. 예, 조금 괜히 뭔가 도둑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싼 데로 찾아가요. 그래서 싼 데 가서 넣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슈퍼 이용하는 것도 할인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쵸? 네. 할인, 절약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냈다. 뭐 좋습니다. 그쵸? 뭐 받아내는 거는. 예. 아유, 저희는 막 골치 아프다고 안 하는데 뭐 어쨌든 싼 거는 좋아요. 예, 혜택이.
그래서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 웃긴다, 그쵸? 우리 막 들어오자마자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은 별로 느끼면 안 돼. 통과시켜야 돼. 그냥 통과시키고, 통과. 샥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는 건 통과. 그쵸?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신념이. 이런 거는 없애야 돼요. 그죠? 돈에 대한 믿음이 엄청 많아요. 돈에 대한 게 어릴 적에. 근데 저도 뭔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분들 타인들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이 성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무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신념은 되게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슝슝 내보내고 슝슝 내보내고 제가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 커미션이 정말 많이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딱 보니까 사무실에 어떤 신발이 있어요. 되게 비싸게 미국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명품이라고 이렇게 누가 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딱 한 번 신으니까 발이 살짝 아파서 안 신고 계속 모셔두는 게 있어요. 몇 년째. 지금 몇 년 됐죠? 한 5, 6년 됐나? 모셔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 작은 사람을 줘야 되나? 근데 또 비싸게 주고 사니까 또 아까운 마음이 있어. 그냥 뒀거든요. 뒀는데 딸이 신을 만한 신발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니까 돈이 이렇게 넉넉할 때 있잖아요. 기똥차게요.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쫙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귀에다 대고 이거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막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사무실이 없는데 따라다니면서 뭘 사게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귀가 얇아서 돈이 또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니까 팔랑팔랑팔랑 그래갖고 막 쓰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팔랑팔랑팔랑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신는, 정장 입을 때 신는 신발도 아닌데, 그랬던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이제 수건을 꺼낼 일이 있다 보니까, 45 아닙니다. 제가 40입니다. 240. 한 35나 30은 크고, 뭐 하여튼 근데 발이 좀 아파요. 윤주호님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정장에 입는 신발은 아닌데, 명품이라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도 막, 그럴 때 막, 미국에서 제가 한동안 막, 명품 있잖아요. 누가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여기 안 계시거든요. 여기 저희 사무실에 안 계신데, 따라다니면서 돈 쓰기 한 참 1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딱 수건을 꺼내는데 그 신발이 딱 보이는데, 야, 하여튼 귀신같이 따라붙어가지고 돈 쓰게끔 막 하는데 팔랑팔랑팔랑 해갖고 쓰는 거예요. 그때 돈 좀 또 모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생각이 아침에 딱 나는데 2달러를 읽으면서 또 생각이 나네요. 기똥차요. 그때 있잖아요. 그냥 막 뭐 이것저것 막 하고 또 이제 또 애를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가난하니까 뭔가 하고 싶을 때 참고 살았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기 저기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예, 없구나. 아까 일어난 것 같은데. 톡이 왔던데. 없네. 근데, 예, 제가 안 했으니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일에 돈이 넉넉하게 막 들어올 때, 진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카드 주고, 막 현금 주고, 막 이랬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애를 망쳤던 거를 나쁘게, 기대하게끔, 기대 심리를 줬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공부하면서. 공부 안 했으면요, 완전 애도 망치고 막 그래요. 그 사실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이 아이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짜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자제분들이 성공한 경우가 아직
잘 없어요. 이미 성공하고 나서 같이 좀 어른이 성숙돼서 어른이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동등하게 일을 한 경우에 뭐 최고 직급이 간 경우는 있는데 왜 어릴 때부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저도 20년 됐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근데 20년 됐는데 왜 그 큰애가 10살, 6살, 3살 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봤는데 봐온 거죠. 그냥 당장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봤으니까 제가 그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들어와서도 딱 들어와 갖고 보면요.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엄카, 엄카 아시죠? 엄마 카드, 엄마 카드, 엄마 카드, 엄카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제 그 스폰서님도 계세요. 엄카 쓰고 다녀요. 얼마 전에도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 뭐냐면 생활을 부모님에 의존해서 해요. 특별한 직업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도 못해요. 어떤 난관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기대하고 있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심리 자체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옮겨 다녀요. 옮겨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큰 이모네 언니는 제가 89년도 결혼할 때 큰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 막내 언니가 20억을 상속받는 거 보고 제가 멘붕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나는 뭐야 하면서 600만 원짜리 전세 얻어가지고 엄마가 지랄이 아니라 난리를 난리 난리를 쳐가지고 200만 원 더 보태고 100만 원 더 내놔라 해가 900만 원짜리 저 부산에 영주 터널 부산에서 친원 살림에 영주 터널 보면 위에 그 집 아직도 주택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20억을 상속받았다니까 결혼도 안 한 언니가 처음에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게 자수성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건데 지금 그 언니 오빠들은 막내 오빠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오피스텔에서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서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다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비참하게 그냥 이렇게 혼자 외로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의 그 의지, 혼을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의지를 쓸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뭔가 막 무료하기도 하고 뭔가 이 영혼은 혼을 써야 되거든요. 의지. 제가 엊그젠가 며칠 전에 그랬죠. 젤라. 강아지 젤라가 있는데 젤라는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인 마음에 내가 못 키우겠다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막 이렇게 되는 동물은. 의지를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오로지 그 동물과 다른 게 의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쵸? 강아지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다고 부자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제가 볼 때 카르마 어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부자 집안에 가느냐. 가난한 집안에 가서 발로 걷어 차이느냐. 그런 거는 또 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걸 내가 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전에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 어분이 있지만, 그거를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죠.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처음엔 몰랐죠. 그러니까 의식 아카데미라는 이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아이들을 다 망쳤을 거예요. 근데 처음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약간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막 그런 게 있어요. 해주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큰아들 없던데 어제는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쵸?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교묘하게 있잖아요. 그 엄마의 그 살짝 그 왜 이렇게 가슴 여려하는 그거를 그 있잖아. 그 마음이 착 포착을 해가지고 쫙 달라붙어가지고 완전 그냥 완전히 있잖아요. 그거 저도 떼내려고 하니까 엄청 처음에는 원래 하던 습관이 아니라서 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의식 아카데미를 안 들었으면 아마 제가 못 되고 얘를 평생 망쳤을 거예요. 제가 벌었는 거 그냥 나눠줬을 거예요. 그 얘는 있잖아요. 웃겨요.
제 거가 지 건 줄 알아요. 너무 웃긴 거 있죠. 웃긴 애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끊어내잖아, 끊어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럴 마음이 없다. 너 혼자 의지를, 모르겠어요. 전선이 얼마나 큰 걸 쌓고 와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돼갖고 막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내가 얼만큼 뿌렸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안 뿌리고 제 거를 갖다가 올가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그거를 알고, 진짜 단호하게 했잖아요. 딱 차갑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새, 아, 엄마는 진짜 차갑다고.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엄마한테 기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한 번씩 있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막 이제 슬슬 나와서 끊는다 하면서도 살짝 헐 이렇게 많이 속았죠, 옛날에는. 급하게 막, 뭐 있잖아요. 막 그, 왜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 비밀번호 뭐 딱 해서, 뭐 있잖아. 꼭 뭐 하고, 운전하고 급하게, 뭐 빨리 그 비밀번호 뭐 이래가지고 딱 가르쳐주면 뭐 있잖아요. 막 휴대폰에서 뭐 등 뭐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거를 자기 결제할 때 있잖아요. 제 폰 막 이러는 거. 옛날에 엄청 속았는데 지금은, 야, 뭔 소리 하는데, 진작 얘기하고 뭐 해야 된다. 딱 끊는지 진짜, 끊는 것도 힘들더라고. 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경제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엄청나게 안 좋은 거라는 의지를 써야 한다는 거, 내 스스로가. 그거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내한테는 오히려 혜택을, 뭐 23살인데 내년에 집 나가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나갈 준비를 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데 쟤는 아직 퍼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쓰지 않는, 잘 보세요. 이제 관련 저랑 같은 일 하시는 그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자제분, 어릴 때부터 내가 못 해줬다라니까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아이들한테 업이라서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지, 거기에 내가 죄책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죄책감, 30. 의식의 수치가 쑥 떨어져가 30. 그건 사랑이 없음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막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는 게 죄책감은 뭐예요? 나를 자기 학대를 하잖아요. 병이 오잖아요. 아파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제가 어릴 때 기억났던 것들이 이제 아이한테 있거든요. 제가 막 제 기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있잖아요. 막 화내고 막 그랬던 좀 찝찝한 게 있는데, 그냥 그건 지나간 건 지나간 거 통과. 지나간 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지 팔자가 그랬지 뭐. 내가 몰랐으니까 뭐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이런 영적인 그런 원리로는 있잖아요. 그 의식의 원리로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뻔뻔스러워. 남들이 보면 뻔뻔스럽지만 그거는 그냥이죠. 지나간 거고, 지금 현재의 에너지를 내가 어떤 거를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죄책감을 갖느냐. 내가 모르니까 지나갔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의지를 스스로 쓸 수 있게끔 이거 끊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 월급 딱 돈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꿔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온 거, 잘못 보고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세상. 근데 바로 보고 있는 줄 알잖아요. 거꾸로 보고 있는 걸 바로 보고 있는 분들이 진짜 극소수라는 거예요. 바른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바른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근원의 뿌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게 3살 이전에 사건, 쇼크로 인해 가지고요. 그 3살 이전의 쇼크로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수업을 듣다가 또 수업을 듣는데요. 막 있죠. 이렇게 상담하고 막 이러는 걸 이제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는 30개월 이전에 이제 사진 한 장, 그림이 있어요.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그 이전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니까.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그때 이제 뭐 저 뗄 때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어릴 때 엄마가 모유 수유를 했는데, 그렇게 젖을 떼는데, 안 떼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그러더래요. 안 떼려고 막, 젖을 안 떼려고. 그러다가, 젖을 안 떼려고 그렇게 그러다가, 엄마 찌찌에다가 빨간 약을 발랐대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그냥 가서 먹더래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가서 먹고, 뭐, 쓴 걸 뭘 또 발랐는데도, 쓴데도 문지르고 그냥 먹더래요. 끝까지.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한 두 돌 안 돼서 젖을 뗄 때였던 것 같아요. 동생하고 이제 30개월 차이 나니까 계속 엄마한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떼려고 막 했을 때 그 얘기는 들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30개월 이전에 갑자기 엄마가 젖을 안 주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이렇게 가슴이 아닌데 에너지장에서 뭔가 이게 젖을 안 주려고 할 때 그 뭔가 그 막막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나를 이렇게 밀쳐내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제는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그 느낌이 그냥, 그때 뭔가 거부당한 그 느낌. 그래서 나는 뭐예요? 막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막 뭔가 있잖아요. 끝까지 젖을 막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 악착 같은 마음도 있는데 그 거부당했던 그거는 사라지게 해야 되는. 그 어제 수업 듣다가 가만히 눈 감고 있잖아요. 느끼게 하면서 사라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니까요, 어제. 그래서 30개월 전에 그 느낌을 어제 봤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안 들으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하겠는데 그때 그 느낌. 예. 그 온몸으로 경험을 하는데 지나가 버려. 내가 지나갔어, 지금 벌써. 다 컸어. 그래서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이제는 밥도 먹고 우유도 스스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나는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딱 들려붙었던 그게 있더라고요. 어제 그거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다는 얘기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잖아요. 그쵸? 죄책감 느끼고, 뭔가 후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그 내일이 오는 걸까? 오기는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네. 남은 인생도 지금같이 그냥 아둥바둥하고 살기는 싫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래도 대단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그쵸?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앞에. 부자가 되고 싶냐, 이거죠.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이 나인 것을 아냐, 이거예요.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이다. 여러분들 다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이에요. 왜?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그걸 안 쓴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부자, 행운. 나는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희한해요. 방법을 어디 가서 찾지 그러잖아요. 전 이거 참 지금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5 플러스 500이라는 그 그게 있습니다. 단어가. 그거를 5 플러스 500이 될 건데, 1년에 1억 버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1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홍콩 갔을 때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늘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5 플러스 500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저는 본격적으로 찾은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생각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근데 제가 믿어버린 거예요. 홍콩, 이야, 전에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요. 무한대로 여러분들은 다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돼? 다 돼? 그냥 그러고만 있다가 홍콩 가서 실체를 본 거예요. 그렇게 막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도구 가지고. 그 믿으니까 계속
생각이 오르는 거예요. 5 플러스 500이 어디서지 하는데 작년에도 뭔가 하는데 미비한 게 있었어. 근데 딱 올해는 있잖아요. 그렇게 될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상황들 에너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될 거라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방법을 몰라도 방법이 어떻게 해요? 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빨간색을 찾아야지 하면 저 뒤에 빨간 책이 보이고 빨간색 그 키티의 리본이 빨간색이 보이듯이 내 믿음 안에 빨간색을 찾아야지 하면 윤미 아닌 빨간색 입었고 네, 막 여기 있잖아요. 음소거 해놓은 거에 짝대기 짝대기 다 있잖아. 빨간색이고 막 빨간색만 보이는 거야. 나가기 빨간색이고 막 빨간색만 보이고 빨간색 못해 뭐 막 비스무리한 것도 찾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믿고 내가 이거는 내 믿음으로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으셨대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뒤졌고 기자 시절 알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불어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불어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케터가 말하는 것처럼 자본 성장률이 이미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개인이 노력해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상속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을 개인이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맞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 갑자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이 줌이잖아요. 컴퓨터로 인해서. 이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60여 명, 70여 명 가까이 되는 분이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죠.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20년 전에 만날 때부터 뭐 전화기에 뭐가 다 들어간다는 둥, 전화기 안에서 집에 도시가스를 끌 수 있다는 둥, 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에이 그런 소리는 생각은 안 했어. 그렇게 된다고?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신기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온 거잖아요. 이 컴퓨터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그냥 각자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60명 모이려면 건물이 뭔가 강의장이 크게 있어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엄청나게 그냥 임대해갖고 벌겋게 써서 임대 놓는다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건물주. 옛날에는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아이들이 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건물주가 꿈? 아닌 거예요. 건물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쵸? 건물주 안 하려고 그래요. 월세 받는 새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는 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배달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배달하고 있는 음식 업체는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그 또한 또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안 돼요. 그쵸?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죠? 댓글 좀 달아봐. 뭐 때문에 안 돼요? 그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 뭐 때문에 안 돼요? 배달이? 배달이 왜 안 돼요?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저기 배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드론 맞아요. 드론 때문에 드론이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설퍼요. 드론 자체가. 근데 완전 작은 게 탁 해서 딱 배달해가지고 딱 이제 인공지능으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그게 뭐더라? 그 차 있잖아요. 빌려서 쓰는 거. 그거 할 때도 키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물질이 보여지는 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쏘카인가요? 그걸 전에 한번 저희 딸이 쏘카를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쏘카를 이렇게 봤거든요. 키가 있어야 된다고 키가 있어서 꽂아서 뭔가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어플 있잖아요. 휴대폰에서 어플에서 키를 칙 누르면 거기서 찰칵 열려요. 키가 없어도 돼요.
키야, 그 뭐 스마트 키는 그 안에 있는데 닫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탁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대체하고, 배달도 왜 사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배달도 지금 되지만 조금 있으면 안 돼요. 드론이 완전히 발달을 하고 나서는. 발전을 할 거거든요, 계속. 하늘을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거는. 밑으로 샥, 골목에 그냥 좁은 데도 샥, 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날다가 뭐, 바퀴를 끌다가 뭐 여러 가지 뭐가 나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평생, 우리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이걸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다른 거 안 찾아도 돼요. 제가 하는 일을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생각을 한 게 그거잖아요. 이야, 어떻게 2월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기회가 있었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쑥쑥 들어가면 가기 싫어도 막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무 줌을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줌으로도 할 수 있는 일.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주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제 인생에 두 가지를 잘한 게 있다. 네. 지금 하는 일을 선택했던 거. 그거 하다가 힘들어서 또 뭐예요? 진짜 이 본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이 일을 하는데 사람과 상대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척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를 힘들어서 만났던 게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게, 제가 이제 2010년도, 2011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의식 아카데미를 만난 거, 이건 내 인생에서 최고야. 저는 그 믿음이 있다 그랬죠. 내가 선택하는 게 진짜 맞아. 나는 최고밖에 선택 안 해. 제가 두루두루두루 막 이래 보진 않아요. 딱 꽂힌 거 그거 하나면 쫙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몸으로 하는 일이 계시다면 몸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네,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 부에 대한 긍정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부정적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보면 알아요. 지금 현재를 보면 나의 믿음 체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살 이전의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재맥락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오늘도 내 자체의 본연의, 본체의 사랑을 같이 함께 느끼면서 함께 있는 거죠. 사랑, 그 다음에 기쁨, 행복을 오늘도 마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오늘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